이번에는 유강남 선수가 이닝 중에 중도 하차를 하면서 인간 커튼 뒤로 끌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볼 배합 그리고 리드, 투수 리드라는 거는 양의지 강민호 같은 SS급도 100% 포수가 전담하지 않습니다. 꽃결 없는 꽃겨울 팀, 야구 없는 월요일, 좀 더 깊은 야구 이야기 주야장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꽃겨울 채널 편집자 제복희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주제에 앞서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6월 6일 경기 오랜만에 직관에 좀 갔다 왔었는데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다 까먹어가던 응원가랑 율동 좀 하면서 더워도 오랜만에 재밌는 시간 좀 보냈습니다. 꽃겨울님 많이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했었고 특히 주야장천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펜 대출 대신 갚아주는 간보아 씨입니다. 지금 롯데 선발진이 오무원 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 과부하는 매주 떠오르는 주제인데요. 지금 불펜 쪽에서 대출을 하다못해 한도 초과가 들락말락하는 순간에 간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90도 인사 트리플 스틸로 멘탈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루틴이었던 인사도 버리면서 공도 싸가지가 없어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솔직히 키움 콜스풀 무실점은 키움이 압도적 10위였고 한 경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르다,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6월 8일 부산 3차전 경기 때도 6과 3분의 2이닝 2실점, 손호영의 송구 실책이 없었다면은 저번처럼 7이닝도 거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등판이었거든요. 두산의 우타 도배 라인업도 거뜬하게 이겨내면서 더 이상 우타는 약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유의 와일드한 폼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부위, 피칭이 정말 인상적이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루틴을 제거한 이후로 계속 압도적인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죠.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면 공인구 이슈를 의식한 것 때문인지 투심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이닝당 볼넷이 1점대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인구 차이, 그러니까 실밥이 더 도톰하고 그리고 좀 잘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KBO 공인구가. 그래서 공인구 차이로 인해서 포심 스펙도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기사를 인용하면 RPM이 최고 2531,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가 최고 53cm, 인치로 환산하면 21인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물론 평균치를 제공하지 않아서 아쉬운 면도 있고, 그리고 회전수 최고치는 3일 등판,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 최고치는 8일 등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등판 표본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인 평균 그리고 최고의 편차를 생각하면 회전수는 2309반,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는 19인치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야장천이었나요? 간보아 선수 처음 올 때 프리뷰 했을 때 그때 수직 무브먼트가 18인치, 회전수가 2300 전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의외라면 간보아 선수가 체인지업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인지업이 미국에서는 5% 이하로 거의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KBO에서는 10% 약간 안 되는 0.몇 %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줬어요. 그립을 보니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서클 체인지업 계열이 아니고 구속 차이를 메인으로 타이밍을 뺏는 피칭인 3핑거 체인지업을 활용하고 있던데, 이게 포심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탄착군이 뭐 보드라인 피칭이 예술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타이밍도 잘 뺐고, 아니면 포심을 위닝샷으로 쓰기 전에 셋업 피치로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의도치 않은 효자 구종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간보아 선수가 미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펜으로 등판을 했지만 작년에는 선발과 불펜을 1대1 비율로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선발 경험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97년생으로 올해 28이기 때문에 올해 선발로의 전환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화요일 키움전 때 99구를 던지면서 155km를 찍었는데 4일 휴식을 하고 등판한 일요일 두산전에서도 94구째가 155km를 마크하면서 몇 시즌 동안 풀타임 선발로 뛰었던 것 같은 그런 뛰어난 스태미너를 자랑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간보아 피칭이 없었으면은 이번 주 3승 3패가 좀 힘들었겠죠. 상대가 이제 키움 두산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뻥튀기 된 스탯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기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그래도 3승 3패를 챙기게 해준 거에 대한 뒤에는 간보아 선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고승민과 윤동희의 보조 배터리가 되어줄 한태양, 김동혁입니다. 윤고나왕, 윤나고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윤고나왕이 좀 더 입에 착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작년에 눈부신 활약으로 억대 연봉으로 시즌을 시작한 4명인데 지금 1군 라인업에 살아남은 생존자는 이제 고승민 한 명입니다. 두산전 리뷰 때인가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황선빈은 1루 슬라이딩 하다가 손바닥 골절, 나승엽은 한 달 최악의 부진으로 재조정하러 2군, 윤동희도 왼쪽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에요. 1루 대안도 없고 외야 코어 2명이 빠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65경기 중에 55경기를 나오면서 체력 부담이 좀 많은 2루수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고승민도 힘들어 보이긴 매한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한 2명이 있습니다. 바로 한태양과 김동혁인데요. 한태양은 키움 3차전에 출전한 이후 4경기 3할 3푼 3리의 타율과 OPS 0.968, 장두성과 함께 연속 3루타를 선보이더니 만화 같은 수비도 좀 선보이면서 안정감 있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김동혁 선수도 4경기 타율 2할, OPS 0.729, 타격에서는 큰 임팩트가 없었지만은 6월 8일 두산 3차전에서 타점과 도루,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슈퍼캐치를 선보이면서 저번 경기 승리를 완벽하게 견인해냈습니다. 외야 코어 2명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든 잘 메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태양과 김동혁의 활약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그 둘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윤고나왕 4명 중에 3명이 지금 1군에 없고, 그리고 하나 남은 고승민도 지금 무릎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루로도 출전을 했었고 선발 스타팅에서 빠지고 대타로 기용되기도 했었죠. 원래 고승민 선수는 이호준이 백업을 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민재 선수 백업 역할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이호준 선수가, 그리고 더군다나 전민재 선수가 헤드샷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유격수 주전을 서게 되면서 고승민 선수가 체력 안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고승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타격 쪽에서도 계속 2번 타자를 썼기 때문에 타격 쪽 체력 부담도 좀 컸고요. 그래서 사실은 윤고나왕 중에 고승민이 유일한 생존자인 게 조금 아이러니입니다. 윤동희는 타선이라도 5에서 7번에 주로 서면서 65%를 썼습니다. 5에서 7번을. 그래서 체력을 관리할 틈새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승엽은 못해서 2군 가서 부상당한 거고, 그리고 황성빈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다가 부상당한 거잖아요. 근데 고승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잘못으로 부상당하지도 않았고 체력적으로도 제일 척박한 환경에서 뛰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1군에 있어주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에 반가운 활약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한태양과 김동혁입니다. 한태양 같은 경우에는 타격 쪽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기마성 뺨치는 백핸드 점프 송구를 보여주면서 향후 백업 카드로 쓰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수비를 MLB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다르비슈 선수 선발 때 기마성 선수가 보여준 백핸드 점프 슈퍼 송구죠.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니고 그 제일 급했던 2루에서 희소식이 들려온 게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윤동희가 빠진 우익수 자리에도 김동욱 선수가 잘 배워줘서 매우 고마웠습니다. 일요일 경기를 혼자서 건져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타점 적시 2루타 하나 쳤고, 그리고 9회 말에 발빠른 김민석 선수가 1루 주자인 상황에서 2루타 타구를 건져내면서 1점을 또 세이브했죠. 그래서 총 4대2로 이겼는데 이 2점을 김동혁 선수가 창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경기 야수진에서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승화의 재림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확실한 툴이 있었지만 이것을 1군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타격 능력 때문에 기회를 잘 받지 못했죠. 근데 올해는 타격에서도 쏠쏠하고, 그리고 수비도 어제의 슈퍼캐치로 본인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야 뭐 자익수로 굴려 먹다가 가끔 전준우 선수가 알바 서주면 되고, 중견수는 이제 황성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면 이제 황성빈 장두성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인데, 우익수에서 이제 윤동희 선수를 메워줄 조세진이 좀 감을 많이 못 잡아서 고민거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동혁 선수가 한 단계 올라와 준다면 감코진 입장에서 체력 안배를 해주기에도 훨씬 좀 계산이 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 한태양, 김동혁 두 선수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조세진 선수가 좀 헤매면서 김민석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로 간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김동혁 선수가 올라오면서 저희 뎁스를 조금 더 두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한태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시즌 좀 많은 부상이 뜻하지 않게 좀 일찍 찾아왔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1군에서도 올라와서 잘 안정감 있게 활약해주는 선수들 덕분에 이번 시즌 이 완전히 굴러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볼배합과 포수 리드. 투수들은 류현진과 톰 글래빈이 아니다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포수 출신인 거는 야구 팬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죠. 유난히 포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좀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유강남 선수가 이닝 중에 중도 하차를 하면서 인간 커튼 뒤로 끌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닝 도중에, 그것도 수비 이닝 도중에 교체를 하는 거면은 부상이 아닌 이상 문책성 교체가 확정이죠. 이 장면이 나온 다음 날에 유강남 선수와 정상호 배터리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가는 과감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포수 리드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강남의 포수 리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선발진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 이 얘기가 일요일에 이제 정보근과 호흡을 맞춘 간보아 선수가 호투를 해서 그런지 안 그래도 많았던 이 얘기가 좀 극에 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짚을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볼 배합 그리고 리드, 투수 리드라는 거는 양의지 강민호 같은 SS급도 100% 포수가 전담하지 않습니다. 중요 상황, 그러니까 스코어링 포지션에 나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벤치, 주로 배터리 코치의 볼 배합이 개입되고, 경력이 적은 포수일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덜 중요한 상황에도 벤치 사인을 따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신인 포수인 경우에는 그냥 모든 볼 카운트에서 사인을 받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강남급도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가면 벤치 사인을 듣고, 정복은, 손성빈은 대부분 벤치 사인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탓을 할 거면 정상호 배터리 코치 탓을 하던가 아니면 유강남을 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유머인 게 작년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유강남과 정복은의 처지가 정반대였습니다. 작년을 되짚어보면 불펜 투수들이 정복은 포수와 호흡을 맞추기만 하면 방아쇼를 했고, 유강남이든 손성빈이든 스타팅 포수가 경기 후반에 대타로 교체되면 주로 이정훈 선수로 교체가 됐죠. 6회이쯤에. 그때마다 이제 팬들이 절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복은 선수가 추앙을 받고 유강남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모순이라는 거죠. 1년 만에 유강남과 정복은의 그 능력치라는 게 정반대가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은 애초에 뭐 제구가 딱히 좋은 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볼넷으로만 봐도 규정 이닝 30% 이상을 투구한 투수들 중에 9이닝당 볼넷이 2점대인 투수가 박진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어디 이 커맨드라는 게 볼넷 하나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수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트 되는 대로 던질 줄 아는 투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볼배합을 논하고 투수 리드를 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수 리드로는 극히 대부분의 경우에 허상이라는 거예요. 투수가 뭐 류현진급 아니면 MLB로 따지면 톰 글래빈급 제구력을 갖추고 있으면, 혹은 포수가 뭐 몰리나급 SS급이면 그때서야 조금씩 영향력이 생기는 건데, 당연히 롯데는 그런 투수나 포수는 없어요. 이게 김태형 감독이 포수 출신이고 올드스쿨 감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유강남 포수를 질책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자주 잡혔는데, 이런 장면에 좀 매몰당하신 분들이 유강남 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유강남 선수가 투수랑 호흡을 맞출 때 유독 투수들이 성적이 좋지 못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도루저지 능력이 매우 떨어졌다. 올해 8.6%였거든요. 작년에 20%대였는데 올해 완전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부상으로 아웃되고 반월판 수술을 받고 나서 이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좀 팝타임이 확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운드 위에 있는 투수가 주자가 나갔을 때 도루 허용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게 좀 클 거고, 정보원 선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도루 저지가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유강남 선수에 비해서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세가 역전된 것이지,
둘이 순수 투수리드 능력이 뭐 역전이 됐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뇌를 차갑게 하고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유강남 선수 2년 동안 먹튀였고 뭐 올해 엄청 잘해야 이제 뭐 돈값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 거 잘 알죠. 저도 유강남 선수 작년 재작년에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아닌 건 아닌 거고 잡을 건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네요. 포수 리드론에 대한 단호한 생각 좀 잘 들었습니다. 이게 포수 리드론에 대한 CCBB가 잘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왜냐면은 아무래도 기록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 보기 힘든 포수 리드를 좀 제외하고서라도 이번에 유관남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던 이유, 유관남 선수에게 아쉬웠던 내용 몇 가지를 좀 기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블로킹과 도루 저지 능력인데 도루 저지율이 앞서 말했듯 8.6%, 45게임 이상 출전한 주전 포수급으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장성호 선수 다음으로 뒤에서 2등을 기록했거든요. 35번 시도 중 단 3번만 막아냈으니까 사실상 좀 이런 표현 쓰기는 좀 미안한데 자동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열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9 9이닝당 포일 폭투 허용률이 0.622로 38세로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양의지가 0.559, 정복은 0.547, 장성우 0.430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롯데는 포크볼 이런 걸 많이 던져가지고 폭투 포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복은 선수보다 좀 더 높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관남 선수가 폭투 포일이 조금 더 많이 허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유관남 선수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격도 그래요. 지금 타격도 지금 현재 시즌 스탯에 비해서 6월달에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시즌 기록은 타율의 2할 8푼 9리에 OPS 0.843이지만 6월만 놓고 보면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6월 이번 경기까지 기록은 타율 1할 8푼 8리에 OPS는 0.423이 끝입니다. 2군에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김태형 감독이 볼넷 이후에 바로 선수 교체를 한 다음에 유관남 선수를 따로 불러서 뭔가 피드백을 줬던 것은 포수 리드, 볼 배합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라 보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스코어링 포지션 말고 평소에 볼 배합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요. 배터리 코치도 같이 내려보냈거든요, 2군으로.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 앞서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상황 때 포수의 볼 배합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유강남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유강남 선수만 2군에 내렸었겠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편집자 형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블로킹 그리고 도루저지 이 두 개가 지금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 두 개 외에 투수에게 포수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라 하면은 뭐 타임 혹은 마운드 방문 같이 템포를 끊어주는 타이밍을 잡는 능력, 그리고 이닝 사이에 주고받는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이제 투수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정복은이 어떻고 유강남이 어떻고 손성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묻어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도루저지, 그 폭투 포일, 그리고 주자 없는 상황에서의 뭐 볼배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투수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투수가 셋업 피치에서 초구 폼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계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계라는 것도 정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물론 이 8.6%라는 거는 당연히 그걸 감안하고도 실드가 안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특히나 그 통계화할 수 없는 볼배합이라는 영역은 조금 더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투수가 맞아 나가는 게 유강남 잘못이고 투수가 잘 막으면 정복은 덕이고 이런 거는 좀 너무 흑백 논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게 좀 요지입니다. 이제 유관남 선수는 2군으로 내려갔으니까 다른 포수들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 조금 저희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그 유강남이 내려가고 뭐 투수진이 잘해진다 라고 해도 그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투수 공이 좀 쉬어서 공이 좋아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상대하는 타격 팀들이 뭐 타격 사이클이 떨어져서 우리가 호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주 수많은 요소들이 개입되는 게 야구잖아요. 그래서 꼭 호투하면 포수 덕, 뭐 얻어맞으면 포수 탓,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유관남 선수를 비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주야장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겼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